잠깐만요. 립밤 한번 바를게요. 얼굴 자신 있나 봐요. 그 환경부가 종이컵 규제를 한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진짜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드시고 가시나요? 꼭 듣는 질문이 있죠.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더라도 플라스틱 뚜껑 없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가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대요. 100원에서 200원 더 내야 하는데요. 테이크아웃 할 때 소비자에게 돈을 더 받는 게 과연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맨날 밀레니얼 세대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100원, 200원이면 돈을 더 지불하고라도 그냥 종이컵에 받는 게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약하고 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이유죠. 하지만 이 규제가 있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종이컵 규제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종이컵 사용도 규제해야 된다. 예, 찬성. 오, 좋잖아요. 환경에 예. 네, 일단 환경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일회용품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찬성인 것 같아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이나 편리성은 있지만 규제를 한다면 다 같이 규제하는 게 그럼 마시다가 테이크아웃을 해가도 100원에서 2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된대요. 종이컵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텀블러를 사용하실 건가요? 전 텀블러 사용할 것 같아요. 텀블러요? 네, 아깝고 내가 손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텀블러가 일단 받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텀블러를 준비하지 못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100원, 200원을 붙여서 하다가 점점 그게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제 저도 챙기고 다니고 이 규제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해야죠, 그거를. 처음에는 종이컵 사용도 규제한다고 들어봤어요? 고3이요. 수능 끝나서 지금 종이컵 규제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짐 같은 거 계속 가져와야 되고 텀블러 같은 거 갖고 와야 되니까 그냥 100원, 200원 내서 종이컵에서 받을 것 같아요. 100원, 200원 정도면 사람들이 계속 쓸 것 같아요.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근데 100원, 200원을 더 내고 컵을 사용하지 않을까. 일단 텀블러를 매번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게 텀블러를 맨날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종이컵을 사서 커피나 이런 음료를 담아 먹지 않을까. 2022년에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해요. 아예 매장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냥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찬성이에요. 종이빨대가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빨대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하게 살면 돼요. 그 동물이 잘못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진을 봤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대체품이 필요하지 않나. 내년 1월에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랑 종이 박스가 퇴출이 된대요.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나? 종이 박스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많은 짐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박스 나오는 거 쓰겠다는 건데 그거는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박스를 활용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를 마트에서. 맞아요. 무조건 그냥 그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방법이 그렇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더 고려하면서 그런 걸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은 장을 보면은 장바구니를 네네.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갑자기 엄청 불편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당장 없애기는 굉장히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규제들이 지금 다 소비자들한테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투명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분리수거 인식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선순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플라스틱 어떤 그런 쓰레기가 시민한테 많이 나올까 대기업에서 많이 나올까 비교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천적인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가 좀 어긋났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스프레소 기계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스프레소에서 하는 것 중에 그 원두 캡슐을 아예 본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더라고요. 그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쓰여 있거든요. 이건 저희 기업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게 기업이 환경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사실 일회용품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면봉,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물질로 대체 만들도록 하는 규제안을 냈고요.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해요. 통통리빙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샘이었습니다. 안녕!